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도 주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시황 체크하고 빠르게 관심 종목 핵심 테마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금요일날 좀 상승 출발하는 거를 좀 저는 보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이렇게 빨갛게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유일하게 상승을 했던 섹터가 이런 에너지 섹터 정도만 좀 상승이 나와줬다.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니고 여전히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만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을 바꿀 만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역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계속 지속되면서 같은 악재, 같은 이슈로 연일 하락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날 대부분 좀 개파락을 시작을 하겠죠. 거기에서 또 강한 종목들은 분명히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강한 종목, 강한 섹터, 돈이 몰리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시장이 약해도 같이 빠졌다가 조금만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있는 좀 계좌의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매주 체크를 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해야 되는 종목 또는 과대 낙폭으로 스윙 관점으로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 그런 것도 구분하는 방법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요. 우리나라 증시 차트도 지금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 달은 역시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9월 달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일봉으로만 봐도 여전히 우리가 하락 추세라는 거는 대충 봐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 바닥 찍고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하락 3파의 그런 구간에 지금 와 있고 이번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을 간단하게 체크를 하자면 지금 보니까 약간 반등 나왔다가 지금 음봉으로 바뀌면서 이 음봉의 길이가 어디까지 길어질지 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죠? 딱 보시면은 이렇게 5월선이라고 하죠. 5월선 여기 이동평균선 맞고 하락을 하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얼마큼 길어지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요 구간이라던가 비교적 빨리 밑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번 달에 체크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방향성 자체는 일단 하방으로 틀었으니까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짧은 트레이딩 또는 오전장 위주 매매 아니면은 좀 관망 이렇게 오히려 보수적인 대응이 맞는 9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돈이 들어온 섹터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엑기스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옴시티를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테마도 비교적 이런 시황과 좀 별개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미글로벌이 강하게 들어왔었고 이 종목은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일단 금요일은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비교적 잘 나올 걸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이런 정고점 구간들 다 이제 연련이 있죠. 이제 순차적으로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관련 테마로는 이렇게 유신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유신도 이렇게 상승형 음봉의 패턴, 이런 밑꼬리 구간이 단기 지지라인, 이런 정고점 부분 단기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트레이딩 관점 지지라인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올라온 도화 엔지니어링,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이때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네옴시티를 살짝 엮이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다. 왜? 450억 정도 터졌고 상승 폭도 13%대로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같이 네옴시티 테마에 넣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머큐리라는 종목도 이번에 5G 종목 중에서 네옴시티랑 살짝 엮이면서 올라왔어요. 정부에서 5G에 대한 투자를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늘리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수급이 돌아왔는데 거래대금은 약 700억, 680억 정도가 터져서 나쁘진 않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종목이 과거에 그렇게 끼가 좋은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돌아왔을 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짝하고 하락하고 이때도 반짝하고 하락했어요. 그나마 상장 초기 때만 조금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자, 거래량이 이때 터졌던 것보다 지금 사실 역대급으로 터져줬다. 테마도 일단 네옴시티에 엮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눌림목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테마에서는 그 외에 뭐 히림 등등등 있지만 이 정도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가 있어요. 개별주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광림이 예전에는 이렇게 쌍용차 관련이었던가요? 그때 올랐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종목에 대한 살짝 편견이 있는 상태라서 공격적으로 매매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들어온 이런 흐름은 거래대금 3천억 터져주고, 재료는 해상풍력 사업 허가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좀 개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재료이긴 하다. 그런데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런 351선 구간, 요런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눌린 구간, 요런 구간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 구간에서는 물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거래대금이 터진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또 할 거 없는 돈들은 이런 데서 좀 단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는 광림, 그 다음에는 세아베스트도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윗꼬리를 잘 만들어주면서 매집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흐름들이 잘 나와주고 있고, 금요일도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 추가적으로 이런 눌림목 구간들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개별주들이 그래서 시장이 별로일 때 비교적 이런 개별주에 조금 수급이 몰릴 수 있다. 또는 기타 부정의 테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아마 눌림을 많이 공략하는 게 그나마 시장이 불안할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개별주도 있지만 바이오 관련 개별주도 있어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HLB, 이슈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8일 부터 시작이 되죠. 유럽의 이제 암학회 관련해서 그때 발표를 하는 게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끝난 게 이제 박셀바이오였죠. 좀 처참하게 끝나긴 했는데, 이번에도 HLB가 그 기대감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면 사실 요게 이제 쌍봉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만 돌파를 시켜주면은 이런 전고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조건 검색식에 다 띠링띠링 올리게 해서 또 많은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거기에 또 차익 실현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 가지 좀 눈치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일단 LHLB가 있고, LHLB 생명과학, LHLB 제약까지 대부분 비슷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번 주 주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개별주 중에 바이오 개별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덕산 테코피아도 조금 수급이 잘 들어왔다가 거래량 줄어든 음봉 나오고 나서 현재 시간으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갭이 이렇게 크게 떠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자리를 주는지 뭐 이런 자리들 보면서 그냥 개별주로 넣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개별주 얘기하다가 넘어갔었죠. HLB 받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잘 올랐던 현대바이오도 이 상태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 추가적으로 이런 눌림목 구간들 좀 잘 만들어 가는지, 잘 버티는 구간이 어딘지 체크할 만한 종목. 그 다음에 에클론도 개별 바이오로 올라왔다. 그래서 HLB, 현대바이오, 에클론도 개별 바이오주로 최근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캠트로스 같은 종목도 이때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런 하락이 나와준다면 이런 정고점 라인에서 좀 지지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겠죠. 그래서 캠트로스, 다음에 인플레 감축법 수혜 관련해서 올랐던 유일에너테크도 이렇게 5일선이 깨졌지만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더 단기 지지라인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수화학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11선 구간들 좀 열려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도 이런 구간들 충분히 열려 있다. 지지라인으로 공략하는 대기 매수세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은 이외에도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뭐 금양 같은 종목들은 사실 너무 계속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여기서 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2차 전지주들, 뭐 코스모화학 몇몇 종목들이 있으니까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개별주를 봐야 될까요? 왜냐면 원전 관련주긴 한데 혼자 좀 추세가 좋거든요. 다른 원전주에 대비해서 대부분 무너진 원전주가 많은데, 이번에 BHI는 그래도 비교적 강한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개별주로 그냥 넣어놓고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여전히 너무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공략하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구경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임에는 그거는 잘 아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조금 들어왔던 섹터가, 자, XR 관련해서 애플의 XR 기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선익 시스템이 잘 들어왔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연속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 거래대금은 약 600억 정도씩 터져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도 5일선 이런 구간에서 아마 대기 매수세가 몰릴 것 같고, 관련해서는 같이 올라왔던 게 그나마 뉴프렉스 XR 관련해서는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연일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그냥 이런 5일선 자리나 추가적으로 이런 11선 자리나 이런 보수적인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는 매매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뉴프렉스나 선익 시스템대 XR 관련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왔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제가 대부분 종목들 다 정리를 해놨는데, 수소에서는 그나마 범한표열셀이 아직까지는 추세를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두산표열셀은 대부분 좀 훼손을 했죠, 추세를. 범한표열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 지점, 요런 저점, 전저점 구간에서 일단 트레이딩, 과대 낙폭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유일로보틱스가 여전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점을 올려주면서 계속 고점을 터치하고 있는 흐름.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면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 저점을 지켜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런 구간을 좀 기간 조정이 잘 나와주는지, 시장이 불안한데도 이런 구간들 잘 지켜주는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비료 사료는 비교적 좀 약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비료 사료에서는 남해화학,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재차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가볍게 그냥 넣어놓고 섹터의 흐름을 보시는 정도로 체크를 일단은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이전에 이제 중앙에너비스, 유가 관련이죠. 유가 관련은 지금 유가 에너지주 흐름이 미국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테마성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 가능성도 있으니까 가볍게 볼만한 테마 중에 하나. 자, 그 외에도 혹시 신재생이 있긴 한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도 하고, 오히려 기간 조정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전 급하게 공략을 하기보다는 얼만큼 기간 조정이 잘 버텨주는지 좀 체크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현대에너지, 대명에너지, 하나솔루션, S에너지 같은 종목들, 물론 이런 눌림목 구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공략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기간 조정의 흐름, 가격 조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망을 하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두산표열셀은 저점을 좀 이탈을 해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관심이 좀 배제가 됐고, CS 베어링이나 CS 윈드 같은 풍력주도 좀 조정이 크게 나왔죠. CS 베어링은 아직 추세가 이탈된 건 아니지만 이런 전저점 구간에서 일단 지지라인이 열려는 있다. 그런데 CS 베어링은 개별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크게 개파락을 했으나 일단 반발 매수세로 많이 반등에 성공은 한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을 지켜주지 않은 이미 흐름이 나와서 단기 추세는 이탈됐다.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조금 비교적 무너지는 원전이나 풍력주들도 나오고 있고, 태양광에서도 이제 슬슬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은 비교적 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런 테마주들, 여러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런 네옴시티나 아니면 개별주들 위주로 기존의 주도주와 크게 관계가 없는 이런 개별 테마주 위주로 많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장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알미늄 관련도 일단은 조일알미늄도 추세가 단기적으로 조금 꺾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저점을 이탈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도 기간 조정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방산주도 일단은 현대로템이 잘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현대로템도 여기서 전 저점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과감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기 지지 저항 라인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공략을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과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 관련해서 우원개발과 코리아 SE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태풍이 이제 6일이면은 거의 지나간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월요일이 된다면은 이미 선취매한 사람들에게 거의 차익 실현의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월화가 될수록 오히려 막 태풍이 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또 어거지로도 엮이는 또 태풍 테마라는 거는 사실 일단은 거의 배제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하시는 분들에게는 태풍이 오기 전에 매매를 하는 거지, 태풍이 정작 와서 다 휩쓸고 갔을 때쯤에 매매를 하는 건 아니다. 그때는 이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또는 아예 관망을 하면서 건들지 말아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태풍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정말 잘 피해가 많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좀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엑기스는 대부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주 중에서 빼먹은 거 좀 생각이 났네요. 네오위즈도 개별주로 포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쌍봉 맞고 떨어졌는데, 그래도 요런 단기 지지 라인은 요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에서는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지 반등 구간들 충분히 열려 있다. 저 빼먹은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 정도면은 제 관심 종목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다. 이런 광림 같은 개별주부터 시작해서 네옴시티, 그 다음에 이런 XR 관련해서,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 개별주, 그죠? 그리고 로봇, 자, 2차전지 몇몇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몇몇 종목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이 정도면은 얼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도 있네요. 애플페이도 들어왔는데 좀 매매가 쉽지는 않은 섹터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 차트는 그래도 살아있어서 이런 구간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세아 특수강, 이것도 네옴시티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자체는 조금 약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거긴 한데, 어쨌든 네옴시티 관련도 계속 테마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단타는 많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이번에는 이제 추석이 껴있죠. 추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원래 명절 전에는 비교적 거래량이 잠잠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명절까지 앞두고 있으면은 많은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냥 쉬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중 매매, 잦은 매매, 뉴스 매매,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피레침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눌림목 하시는 분들도 내가 생각했던 눌림 구간보다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시고, 오후장보다는 비교적 오전장에 많이 집중하는 게 여전히 수익률이 계속 좋을 것 같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하셔서 성투하신 다음에 행복하게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